안녕하십니까. 크로스핏 최강 이근형입니다. 이번 주도 16.3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와드가 공개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파머스럽을 예상을 했었고, 근데 저는 전혀 나올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지금 뭐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머스럽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와드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스네치가 만약에 무겁다, 뭐 그런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스네치에서는 좀 빠르게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분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처음부터 빠르게 갔을 때 파머스럽에서 많이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네치에서는 템포를 좀 죽여서 일정한 리듬으로, 심지어 올 드랍으로 하나씩 가더라도 조금 약간 죽은 템포로 천천히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머스럽만 안 털리고 지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고민하고 계신 게 파머스럽을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파머스럽은 체스트바 풀업이 되신다면, 그리고 링머스럽을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100% 하실 수가 있고, 체스트바 풀업만 하실 수 있어도 웬만하면 대부분은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 순서는, 첫 번째는 체스트바 풀업을 우선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체스트바 풀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체스트바 풀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배투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발을 당겨주는 거,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스윙을 좀 더 크게 하고 거의 배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싯업입니다. 싯업.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서 트랜지션이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은 체스트바 풀업, 그 다음에 배까지 끌어당기는 것까지는 자신이 스트렝스가 있고 이 스윙하는, 키핑하는 기술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트랜지션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잘못하고 있는 거는 이 발의 위치입니다. 발의 위치.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해서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이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되면 트랜지션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마스터즈 챔피언 라미레즈도 보면은 발을 높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트랜지션 할 때는 발을 내리시는 동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발을 높이 들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상체가 뒤에 있으면서 트랜지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각도 안 나와요. 대신 다시 발 위치를 내렸을 때는 훨씬 트랜지션이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올라가 봐, 이제. 파머스럽. 자, 파머스럽 이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 엉덩이가 강하게 처지는 거, 그 다음에 발의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제 팁은 여기까지였고, 아마 이 기능적으로 또는 뭐 재활이나 교정 운동에 관련된 거는 이제 유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깨가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16.3입니다. 16.3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립력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상황 속에서의
본인들의 어깨 안정성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이 전환에 대한 이 그립력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가져가시는 게 효과적이냐면, 운동 전에 전환을 뭔가 내가 하겠다 하시면 운동 수행 능력 중에 반드시 그립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하루 전날 이 전환에 대한 테라피가 다 끝나 계셔야 되고요. 만약 반드시 내가 오늘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먼저 테라피를 끝내 놓으시고 훈련 실제 본 와드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푸시는 요령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라크로스 볼을 이용하는 건데요. 두 군데를 제가 추천해 드려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전환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 이쪽 근육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제일 두꺼운 근육 벨리, 이 부분에 라크로스 볼을 대시고 뭐 플레이트나 박스나 벤치나 벽에다 대고 부드럽게 문지르시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테라피를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나치면은 효과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반대쪽. 반대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일 큰 근육 부분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 보면 이 사이에 이 아래쪽 근육층과 살짝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잘 만져보시면 상당히 불편한 느낌에 이렇게 조금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들만 풀어주시고 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액티브 릴리즈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닥에다가 손을 대시고 쭉쭉 늘려주시는 동작들,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조금씩 더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방향을 바꾸셔서 바깥쪽으로 민 상태에서 로테이션으로 쭉 회전을 시키면서도 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쭉 회전을 시키면서도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전환에 대한 관리가 첫 번째로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동작은 토셔널 버트리스라는 동작인데요. 지금 나올 동작들은 계속 우리가 와드 중에 어깨에 벌어질 상당히 급격한 상황 속에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 훈련법들입니다. 좋은 정렬로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세게 미세요. 그래서 이 옷의 부분들이 평평해질 수 있게끔 이 상태로 시선 정확히 주시고, 팔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숄더 패킹을 하듯이 바깥쪽으로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 유지시키시고요.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이때 흔들림 없이, 자, 버티고 천천히 호흡하고 다시 내려오고, 반대쪽 이때도 마찬가지로 몸이 틀어지지 않게끔 다시 내리고, 자, 이번엔 빠르게 오른쪽으로 꼭 빠르게, 오케이, 정지, 내리고, 또 반대쪽 빠르게. 이게 잘 되신 분들은 다리 펴고 플랭크 자세로 엉덩이 살짝 내리고, 자, 여기 더 채우고, 오케이, 꼭, 오케이, 내리고, 다시 꼭, 오케이, 내리고, 한 개씩만 더 꼭, 내리고, 마지막 꼭, 내리고, 오케이, 휴식. 이랬을 때 이 동작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횟수는 적어도 되지만 내가 이 운동 수행을 하는 도중에 체간에서의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컨트롤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동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플랭크라는 동작에서 변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랭크 롤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플랭크 준비. 자, 원래 일반 플랭크가 이 11자의 지지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플랭크는 똑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손을 맞대시고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살짝 다운. 좋은 플랭크 정렬 유지시켜 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회전을 할 건데, 먼저 이 바깥쪽 팔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고 버틸 수 있게끔 정렬 유지하신 상태로, 자, 이쪽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상체가 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서 원상태로 돌아가시고요. 다시 반대쪽 팔을 들고 체간을 유지하신 상태로 다시 반대쪽으로 회전. 그래서 정확하게 천장을 향했을 때 정지, 홀드,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오케이, 다시 한 개씩만 더 반대쪽. 먼저 팔 띄고 체간 유지, 오케이, 롤링, 오케이, 홀드, 다시 천천히 다운. 내려가는 동작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반대쪽, 홀드, 호흡하고, 오케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고, 천천히 최대한 컨트롤하면서, 오케이. 이번 동작은 이제 스네치 했을 때 어깨 모빌리티와 그 다음에 허리 쪽으로 오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허리 안정성과 숄더의 모빌리티를 함께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거운 바는 필요 없고요. 빈 바나 그 다음에 뭐 테크닉 바나 최대한 가벼운 바를 백스쿼트 자세로 쓰시고 월 스쿼트 포지션을 만드시면 됩니다. 발은 최대한 벽에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가슴은 최대한 벽 쪽으로 밀착시키시고 내가 허리에 좋은 정렬을 유지시키고 앉을 수 있는 만큼만 앉아주시는 거예요. 다 갔으면 자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프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다시 업 돌아오고 이번에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고 그래서 스쿼트 한 동작에 프레스 한두 개씩 정도. 오케이, 일어나고 다시 또 앉고 오케이, 또 한 개만 프레스 한 개만. 오케이, 돌아오고. 자, 이번 동작은 작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캐틀벨 요크킬이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뭐 바머스럽이나 스네치 같은 어깨에 다이나믹한 불안정성이 있을 때의 준비 훈련으로 상당히 유효한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바에다가 밴드를 이용하셔서 캐틀벨을 달아서 캐틀벨 요크킬을 만들어 주시고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보조자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는 사람한테 백스쿼트 자세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으로 오버헤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중심을 잡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서포트를 해주시고요. 자, 전진 런지, 포워드 런지를 갈 겁니다. 천천히. 이때도 중요한 거는 체간의 정렬과 컨트롤입니다. 천천히 런지 다운. 오케이, 다시 일어나고 자, 한 번 더 런지 업. 더. 오케이, 일어나고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자, 무리해서 많은 거리를 빠르게 가기보다는 끊어가더라도 정확한 정렬에 좋은 퀄리티로 움직임을 만드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리버스 런지. 마찬가지로 한 동작 한 동작 업라이트 포스처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요. 코어도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정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다운. 오케이, 업.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리버스. 천천히 다운. 오케이, 업. 해서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조자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6.3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앞에 이 네 동작들을 5개 미만으로 순환 프로그램으로서 소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내가 체력적으로 크게 뭔가 허비되지 않는다는 느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웜업이 된다는 느낌 정도로 가볍게 가주시면 되고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드를 하실 때, 16점을 하실 때 어깨에 오는 부담감들이나 이 그립력에서의 부족함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